자, 가볼게요. 자, 256 질문 있습니까? 257, 258, 259, 260, 261. 없어요? 뭐 아까 질문 있다면서. 활용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4. 네? 없어요? 45번에. 뭐 질문할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등차등비만 배웠으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열은 등차등비 둘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들 중에 하필 차이가 같은 수들을 그냥 명칭을 등차, 비율이 같은 수열들을 등비라고 해서 그 두 개는 따로 배우는 것 뿐이고요. 지구상의 어떤 수열이든지 일반항은 등차 등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어쨌든 문제가 SN을 주면 우리는 일반항 찾는 건 원리 똑같다. SN, 45번. SN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N제곱 플러스 2의 N승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린 결국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Sn-1을 쓸 거예요. 이렇게. 다 N-1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SN에서 SN-을 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이 나오는 건 맞는 거고, 암산해 볼게. N제곱은 날라가고 마이너스 2N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2N,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렇게고, 그 다음에 지수는 아직 빼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깔끔하게 바꾸기 위해서 2n-1 앞에 두고요. 얘는 2의 n-1승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근데 이제 묶을 때 특징은 뭐냐면요. 둘 중에 작은 걸로 묶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n-1로 묶으면 여기는 2가 하나 필요하고 이건 통째로 묶였으니까 1이 돼서 얘 자체가 1이 되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찾은 일반항은 2n-1 더하기 2의 n-1승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쭉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은 이렇게 나온 수열 같은 경우는 이게 첫 번째부터 저 법칙을 따를지 두 번째부터 따를지가 우리가 머릿속에서 안 서기 때문에 사실상 A1은 누가 더 신뢰도가 높다? S1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S1은 여기다 1 넣으면 1 더하기 2 해갖고 3이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문제가 원하는 건 몇 번째 항? 6번째 항을 찾아달랬으니까 A6은 여기서 6을 넣어주면 6, 22, 11에다가 2의 5승이니까 32를 더해서 43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 둘이 더했으니까 정답은 몇?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네. 아니, 그냥 이거는 그런 거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80에. 여기는 차가 4지만 여긴 3이란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그냥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S가요. 막 여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아니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S는 그냥 썸의 줄임말이에요. 더해라. 어디까지? n번째까지. 근데 그 안에 속사정이 첫 번째부터 등차일지 두 번째부터 등차일지는 S의 T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하별 S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말이 안 돼요. 얘는 첫 번째부터 등차가 아닌데요.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한 거면 그냥 SN으로 지칭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46번처럼 SN 자체가 지금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아마 무슨 수열의 합일 것이다? 등차 수열의 합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SN 맨 뒤에 누가 보여요? 상수항 플러스 1이 보이죠?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 등차일 거야 라고 알고 시작하자는 거지. 사실상 첫째 문장, 근데 가은이 질문이 맞긴 맞아. 첫 장부터 n번째까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첫 번째부터 등차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냥 첫 장부터 진짜 n번째까지 더한 걸 그냥 SN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지 속사정은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해요? 왜요?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 SN이 뭐 나왔어요? 2n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이라고 나왔지? 그럼 우리 S? n-1을 구해볼게. 그럼 이렇게 식을 쓰겠죠? 자, 얘를 좀 깔끔하게 바꿔볼게. 2n제곱. 그냥 다 전개할게.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an 마이너스 a 플러스 n. 그 다음 위에서 아래 거 어떻게 할까? 빼줄게요. 그럼 an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몇 n?
4n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sn 자체가 뒤에 상수항이 있었으니까 얘는 첫째 항은 무조건 대놓고 알려줬어. 몇이라고? 4야라고 알려줬고, 사실상 여기서는 n값은 뭐부터 넣을 수 있다? 2부터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10번째 항을 찾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얘들아, 얘는 근데 sn 자체가 2n제곱, 야, 요걸 알려줬네? s1을 안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a는 어떻게 찾아야 돼? 1을 대입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1을 넣어서 그냥 찾자는 거지. 실질적으로 a 값은. 왜냐면 첫째 항은 그냥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좀 앞뒤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앞뒤가.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 문제를. 헷갈리지 않도록. 자, 다음 또 질문.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거든. 얘는 2부터 넣어야 되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는 접근할 수 있지. 여기다 1 넣지 말고 여기다 1을 넣어서 A1은 어차피 S1 아니냐. 그럼 여기다 그냥 1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얘는 두 번째부터인데 첫째 항은 S1이랑 얘가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은 거잖아. 여기서 A1이 여기다 1 넣어서 나온 게 아니라 S에다 1 넣어서 나온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3 플러스 A가 결국 4라는 소리니까 A가 1이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일반항은 뭐 나와? 4n-1이 나오지. 맞네. 1 넣으면 3 나오고 1 넣으면 4 나오네. 그럼 얘가 답이네. 4라. 얘로 답으로 하잖아, 우리가. 상관없지. 문제가 A10 여기다 10 넣으면 되니까 답은 39. 문제가 없었네. 자, 다음 또 265. 여기 266도 선생님이 냈나? 266. 266. 267. 268. 268에 혹시 16번까지 냈나요? 네. 268에 16번. 몇 번? 16번? 이거 우리 저번에 했던 거잖아. 네, 9번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자 이게 잘 안 돼서 13579를 놓고 해봤거든요. 13579라는 게 뭐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뭐지 양쪽 끝에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눴을 때 응? 그러면 딱 그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3579를 넣었어요. 1이랑 9를 더해서 다시 그 뭐지 개수 개수로 나눴을 때 2가 나왔어요. 그럼 평균값 구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1이랑 100을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답이 안 나오고 1이랑 100을 뺀 다음에 하나 적은 개수로 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거든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너가 지금 13579로 뒀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 그래서 1이랑 9를 더해봤어요. 응. 더한 다음에 5로 나눴어요. 응. 그랬더니 공비가 딱 나왔어요. 공차가? 공차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나와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말되는 예를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건 답이야라고 쳐다보면 다 답이에요.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우연의 일치예요. 사실상 공차는 늘 말하지만 두 개의 차이를 나눈 게 결국 공차를 구하는 거니까 100에서 1을 뭐 한 걸? 뺀 거를 뭐로 나눴을 때? 5개로 나눴을 때 공차가 되겠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요. 자, 16번은 제가 저번에 이거 완전 우리 꿀팁으로, 꿀팁으로 알려드렸었죠. 자, 16번 보시면 요걸 기호로 한번 써보세요. S10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S20이 180.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S30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규칙 알려드렸죠? 얘는 먼저 그대로 쓰고 요 가운데는 얘네들이 뭐 한 거? 뺀 거. 그 다음에 얘를 X라고 두면 여기는 뭘 쓰면 돼?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이 세 개는 연달아서 뭐가 돼야 된다? 등차 수열이 돼야 된다. 그럼 가운데 거의 몇 배는? 2배는 등차 중앙으로 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양쪽 거 뭐 한 거랑 같다? 더한 거랑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공차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몇으로? 200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서 200만큼 더 크면 되겠죠. 따라서 얘가 390이면 되니까 따라서 x는 몇이다? 07, 570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숙제였어요? 네, 그러면 쭉 넘어가서 우리 등비수열의 합으로 한번 가볼게요. 등비수열 합이 제일 헷갈려요. 자, 283쪽입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은요, 딱 합만 놓고 봤을 때는 등차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등비수열은 다른 데로 확장이 돼요. 어디로 확장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먼저 등비수열의 합을 먼저 배워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떤 선생님은 공식이 2개라고도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하나라고도 가르쳐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라고 가르쳐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상 공식 2개를 다 적어보면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든가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공식을 씁니다. 그럼 위에 식과 아래 식의 차이점을 보니까 우리 요거 마이너스로 묶고 요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생략되니까 거꾸로 바뀌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도대체 왜 공식을 2개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수학자들은 이라는 거야. 그 이유는 진짜 너무 허무해요. 뭐냐면 우린 수학에서 분모에 뭐 있는 거 되게 싫어하죠? 분수인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0은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음수,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비가 1보다 큰 수야.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수가 되면 여기다 넣었을 땐 분모가 뭐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너무 계산할 때 편하다 이거지.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공비가 1보다 어떠면? 작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봤더니 여기다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음수 나오면 짜증나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넣음으로써 우리가 조금 이점을 가져가자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2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이거 다 싫고요. 그냥 여러분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외우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얘를 외우든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음수 나왔다고 우리 쫄지 말고 뭐 하면 돼? 어차피 음수 서로 토스 가능할 거니까 토스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R값은 공비를 뜻하고요. 이건 당연히 첫 번째 항이고 요 n값 조심하세요. n-1 아닙니다. 얘가 바로 항의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공비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런 말은 했어도 공비가 왜 1일 때는 안 가르치십니까? 라는 건데 얘들아 공비가 1일 때가 결국 뭐랑 똑같냐면 공차가 몇이랑 똑같죠? 0이랑 똑같은 소리예요. 왜? 4, 4, 4, 4, 4, 4, 4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다시 말하면 등차도 되고 등비도 돼요. 공차는 0인 등차 수열이 될 수도 있고 공비는 1인 등비 수열이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공차가 0이거나 공비가 1일 때는 너무도 당연하게 4가 계속 반복되니까 4라고 쓰고 곱하기 이놈의 개수가 5개니까 5다라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결국 1일 때는 반복되는 수 곱하기 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83쪽에 같이 읽어볼게요.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그리고 옆에 또 다른 공식이 있는데 밑에 보면 R이 1일 때는 NA다. N값이 개수고 A가 반복되는 숫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이게 끝이에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자, 한번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제가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면 첫째 항이 6루트이고 그리고 공비가 조금 짜증나네요. 마이너스 2가 나왔대요.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5번째 하니까 S5 값 찾아달라는 거죠. 자, 유나야 너 무슨 공식 쓸래? 위에 거 쓸래? 아래 거 쓸래? 너가 쓰라는 거 쓸 1-4 그럼 시작할게요. 1-2분의 3분의 첫째 항 6루트2 그 다음에 1-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에 5승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항상 마이너스에 뭘 붙여라 이제 공비가 음수일 때는 괄호 붙이는 습관이 있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약분돼서 2루트2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32 하니까 33이 돼서 나오겠다. 답은 66 루트 2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쉽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24번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24번은 우리 아시다시피 등차 수열에서도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했어. 자,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4고, 2인가요? 2고, 그리고 네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한 것이 지금 16이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S 8 좀 구해줘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결국 여기서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공비랑 첫째 항 좀 구해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쵸? 자, 근데 우리 한번 요런 생각을 하면 얘도 한번 우리 바꿔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얜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의 아래 3승이고 그게 2고 얘는 첫째 항 곱하기 아래 3승에다가 첫째 항 아래 6승이 지금 16이다라는 거야. 그럼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꿀팁 뭐였냐면 여기서 얘 자체가 아래 몇 승? 3승 곱하면 되고 얘도 여기서 아래 몇 승? 3승. 그럼 여기서도? 그치. 여기다 아래 3승을 곱한 게 16이니까 아래 3승은 따라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럼 공비는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럼 우리 바로 찾자. S8은 자. 근데 우리 첫째 항도 찾아놔야 되네. R이 2면 여기다 넣으면 몇 A가? 9A가 지금 몇이다? 2. 그럼 따라서 A1은 몇이다? 좀 더럽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S8은 자, R-1 쓸게요. 1분의 첫째 항 9분의 2에다가 공비의 8승, 2의 8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따라서 9분의 2 곱하기 우리 2의 8승이 몇이죠? 256. 거기다 1 빼니까 255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약분이 되나요? 9, 2, 18, 9, 8, 안 되네? 그럼 답이 이렇게 들어요? 꼭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전 몰라요. 이거 진짜 더러운지 좀 봐줘. 한 번만 봐줘. 다음부터 안 봐달라고 할게. 기분이 더러워 찝찝해서 그래. 싫은데 이러면. 제발 부탁이야. 답 맞아? 제발. 아니야? 짜증나. 아이씨. 이제 자, 그래서 285는 이렇게 답을 찾았다라는 거지. 자, 밑에는 너무 쉬우니까 여기 밑에는 너무 사실 되게 쉽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뒷장 넘어가면 자, 얘도 이제 부분합이 주어지죠. 자, 부분합 한번 가볼게. 27번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27번 보시면 여기다 풀게요. 애들이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자, 27번 한번 보면 자, 일단은 S10이 몇이다? 2다. 그리고 S 몇이? 30이 14다. 그래 놓고 뭘 찾아달라? S 60을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얘는 그 법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제가 찾고자 했던 건 N, 2N, 3N 이렇게 가주면 땡큐인데 얘는 지금 그 상태로 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사실은 또 이제 뭐 나중에 이게 뭐 법칙을 만들어 갖고 찾을 수 있긴 한데 자, 우선은 얘를 한번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R-1분의 첫째 항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지금 2라는 사실이고요. 얘도 한번 공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R-1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R의 30승 마이너스 1이 지금 14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얘네 둘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R-1, R-1, A1, A1 날라가요. 그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R의 30승 마이너스 1분의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지금 14분의 2, 7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저는 안 보여요 라고 하면 사실 R-10을 치환하면 되긴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이거 문제 풀어볼게. 자, 만약에 제가 내 눈에 안 보여서 R의 10승을 A로 치환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A 3승 마이너스 1이 지금 7분의 1이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뭔가 얘들아 이거 뭐 약분될 것 같은 느낌 들지? 그럼 일단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S60 좀 한번 구해볼게요. S60이 뭐예요? R-1분의 첫째 항 R의 몇 승? 60승 마이너스 1. 그게 지금 뭘까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설마 진짜 R을 구할까? 설마 진짜 A1을 구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인아, 우리 여기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잘 생각해봐. 문제는 S60 맞죠?
잘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 얘를 갖다가 쓸 수 있게. 어떻게 해요? X자로? X자보다는 뭐를 할까요, 얘를?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면 얘가 혹시 분모가 뭐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가은이가 말한 대로 대각선끼리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몇이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건 뭐냐면 첫 줄에 뭐라고 나왔었죠? 각항이 실수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A를 우리 뭐를 치환했습니까? R의 10승을. 즉 여기서 얘를 다시 일로 갖고 오면 R의 10승을 지금 마3으로 할 거냐, R의 10승을 2라고 할 거냐라는 거거든. 얘들아 혹시 요거 기억나? 우리? 너네 지수 처음 배울 때? 기억 안 나나? 그치. 짝수이면서 음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얘 자체가 탈락이니까 얘가 되더라라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여기서 왜 멘붕이 오냐면 R의 10승을 구하면 R을 알아야 선생님 A1도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얘는 R의 10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어디로 갖고 가냐? 여기로 갖고 가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봐. 얘 자체가 식이 어떻게 돼서 나오냐면 R-1분의 첫째 양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이 2거든요. 근데 R의 10승이 2였으니까 얘 자체가 뭐가 돼요? 1 되죠. 그러면 얘가 통째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통째로 구해져서 그게 2니까 이만큼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2 곱하기 R의 10승이 2니까 R의 60승은 얘를 6승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64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 곱하기 63이니까 정답은 뭐? 126.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얻어갈 건 뭐냐면 R은 무조건 더럽게 나옵니다. R의 몇 승은 몇 이렇게 나오면 절대 R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R-1분의 A1은 통째로 구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없나요? 여기선 너무 쉬워서 앞에 거 오히려 26번을 했으면 너네 내가 27번을 풀리려고 했는데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8번 한번 저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28번. 자, 빠르면 말해주세요. 얘들아, 우리 혹시 저번에 등차 수열할 때 그 문제 기억나? 합의 최대값, 합의 최소값? 자, 물어볼게. 등차 수열에서 합이 최대라는 거는 어떤 조건일 때 문제가 나왔었지? 아니, 그러니까 첫째 항은 뭐고? 그리고 공차는 모이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돼버려서? 음수가 돼버리니까 합의 최대값은 어디까지 더하자? 음수되기 직전까지 더하자. 자, 합의 최소값은 어떨 때 썼었지? 첫째 항이 뭐고? 공차는? 그럼 어디 직전까지 더하자? 그치, 처음으로 양수되기 전까지. 그럼 이제 등비수열도 똑같을 거거든요. 그럼 등비수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8번 보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럼 얘는 일단 공비가 뭡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공비가 2분의 1, 걔를 무한정 더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봤어? 공비가 1보다 작잖아요. 0과 1 사이 있는 수예요. 그럼 그 값들은 항상 다 소수점으로 나오죠. 근데 소수점을 미친 듯이 더해도 1을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요. 왜? 오히려 잘 보세요. 방금처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면 뭔가 선생님 우리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듯이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듯이 0.5, 0.25, 0. 몇몇 이거 다 더하면 언젠간 1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소수점 0.5, 소수점 두 번째 자리 0.25, 얘는 0. 소수점 세 번째 자리. 오히려 뒤로 소수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하면 더할수록 소수점이 늘어나는 거지 앞에 정수 부분이 커지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비가 0과 1 사이일 때는 뭔가 합을 다 더했을 때 1보다 작을 때를 찾거나 또는 반대로 뭐 0. 몇보다 작거나 막 이런 걸 찾으라 그래. 신기하게. 그래서 28번 봐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6분의 1. 그걸 미친 듯이 더하래. 이걸 언제까지 더할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더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1을 뺐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절대값이었더니 걔가 0.001. 얘는 항상 소수점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 민유야. 오늘따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참하지? 자, 한번 가볼게. 자, SN 한번 구해볼게. 공비가 몇이지, 민유야? 그러면 위에씩 쓸래, 아래씩 쓸래? 너가 쓰라는 거 쓸게. 자, 가볼게. 자, 2-1분의 1분의. 자, 첫째 양, 2분의 1. 아, 괜찮아요. 뭐 제가 고생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약분하고 마이너스 1 살아남고, 음수 토스해버리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다. 선생님, 그래서 얘 왜 준 건지 알겠네요. 얘 없애라고. 얘랑 얘랑 만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뭘 구해달라는 거냐?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0.001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얘들아, 우리 어차피 n의 최소값이네. 자, 그럼 구해볼게. 얘가 몇 분의 몇이에요? 1000분의 1. 자, 우리 여기 아시다시피 어차피 음수는 절대값이면 양수로 바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2에 계속 거듭제곱을 했을 때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려면 오히려 2의 거듭제곱이 1000보다 어때야 돼요? 커져야 돼요. 왜? 수학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니까. 그럼 우리 2의 거듭제곱 중에 처음으로 1000보다 클 때는 언제예요? 24. 그쵸? 2의 10승이죠. 따라서 n값은 뭐가 된다? 10승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문제 풀어볼게. 29번 시작. 아니. 네? 아, 추워요. 더운데. 잠깐만. 요거를 온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너가 바람을 지금 직방으로 맞고 있어요. 제가 저걸 틀어드릴게요. 어때요? 바람 안 오죠? 오케이. 네, 에어컨을 틀었어요. 매직.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요 정도면 뭐 지나가던. 중간 테스트 쉬웠죠? 아, 너무 쉽게 내서 문제였어요. 아유, 뭔 소리예요. 오늘은 처음에 제가 간 본 거니까 제대로 간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인아. 자, 근데 너네 놀라운 게, 그러니까 한 개씩 틀린 친구들도 문제는 없는 건데, 틀린 게 다 다양하더라고요. 교집합이 없더라고요. 신기해. 이래서 뇌가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자, 29번 답만 먼저 불러보고 선생님도 빠른 답지 봐볼게. 말해줄게. 답은 몇? 9입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풀이 해달라면 해줄게. 해줘? 자, 한번 가볼게. 두 번째 항이 3이다. 항상 기호로 바꾸는 게 이제 첫 번째죠. 다섯 번째가 24다. 우선 공비부터 찾을 수 있죠. 5에서 2 빼면 R의 3승은 엄마가 먼저 태어나니까 3분의 24, 8 따라서 R 값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뭘 찾아내면 SN 값 찾아달래. 그럼 감사합니다. SN은 첫 R-1분의 1분의 첫째 항 우리 야매로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항이 3이니까 첫째 항은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보다? 720보다 처음으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약분할게요. 곱하기 3분의 2 곱하면 자 3, 2, 6, 3, 4, 12, 480이 돼서 나오겠네요. 1까지 넘어가는데 얘들아 이런 거 생각해도 된다. 잘 봐.
이게 2의 거듭제곱에서 요 1 같은 숫자들은요, 아주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백사장에다가 바닷가에다가 그냥 모래 한 주머니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부푸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영향 안 줘요. 그래서 그냥 2의 n승이 처음으로 480보다 클 때 찾으셔도 돼요. 우리 처음으로 480보다 클 때가 2의 몇 승이죠? 9승, 512가 되겠죠. 따라서 n값은 9, 이렇게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등비수열의 활용은요, 모의고사 무조건 한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요즘 아주 기똥차게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때만 해도요, 요게 사실은 막 이렇게 재미있게 나오긴 했거든요. 막 새끼 안에 새끼 있고, 새끼 안에 새끼 있고, 막 계속 우리 그 마트로시칸가 메트로시칸가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계속 나왔어요. 뭐 삼각형 안에 다시 또 삼각형, 다시 또 그 삼각형.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삼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14번 봐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엄청 쉽긴 하거든요. 이제 워낙 많이 풀려있는 문제라.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는데, 요 안에 또 반반 잘라서 삼각형. 하나, 또 하나 삼각형. 둘,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서 삼각형. 그럼 이게 막 개수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그 다음 건 어때요? 그 다음 건 또 여기서 또 삼각형. 와,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이게 사실은 편법이 존재해요. 결국에는 이거는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만 찾으라고 시켰어.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첫 번째 넓이 구해. 이거 무슨 삼각형이래, 얘들아? 정삼각형. 그럼 한 변의 길이가 4죠. 그럼 얘들아, 얘가 첫 번째 삼각형이래. 문제 읽어봐야 돼. 잘라낸 건지 자르고 남은 건지를 봐야 돼. 지금 얘 봐봐. 가운데 첫 번째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 중점을 이어서 A1, B1, C1을 잘라냈대. 그러고 나서 얘들아, 잘라낸 종이의 넓이 합이래.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거지. 너네 색종이 놀이 한번 나중에 가서 해봐. 이걸 잘라. 그 다음에 옆에다 통에다 넣어. 그 다음에 여기 잘라. 통에다 넣어. 그 다음에 이걸 7번 이 짓을 하래.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거 뻥뻥뻥뻥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그건 버려. 그리고 나서 통에 자르고 남은 거. 자르고 내가 옆에 통에 모아놓은 넓이들의 합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 처음에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4거든. 근데 중점이었다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 2가 돼. 그러면 지윤아, 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 우리 삼각형 그치, 4분의 곱하기 자, 요거 지금 실수는 아닌데 2의 제곱인데 4라고도 하지 마세요. 항상 절대 계산하지 마시고 그 공식을 순수하게 쓰세요. 무슨 뜻이냐? 첫째 항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 그거는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활용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구했죠. 잘라서 버렸어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여기는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었죠. 민유야. 근데 다시 또 반이었으니까 얘는 오히려 몇 개가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겠죠. 그럼 민유가 불러봐. 두 번째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는 공식 4분의 3 곱하기 뭐라고 써야 돼?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1의 제곱. 그 다음에 그게 몇 개 나와요? 몇 개? 3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됐지? 우리 하나만 더 구해볼게. 세 번째 구해볼게. 이건 유나가 구해볼게. 유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찾을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였는데 반반이니까 뭐가 돼? 자, 시작할게. 공식 불러. 시작. 곱하기 몇 개 나오지? 요거잖아, 요거. 하나, 둘, 세 개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몇 개? 그치. 그 9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왜 이거를 그냥 깔끔하게 루트 3, 4분의 3 루트 3,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라면 결국엔 얘가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찾을 때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공비가 뭐냐? 자, 얘도 같이 갖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사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누구나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한 변의 길이가 지금 몇이 되냐는 거야. 2분의 1씩 줄어.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씩 어쨌든 넓이가 줄어들 거야. 맞아? 요 안에 있는 게 2분의 1씩 줄어들잖아. 근데 그걸 뭐 할 거니까? 제곱할 거니까 몇씩 줄어든다라고 말해도 돼?
4분의 1씩 줄어들겠지. 아, 왜냐면 4, 1,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개수 봐볼게. 몇 개씩 늘어? 3배씩 늘어. 그럼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공비가 몇인 등비 수열이야? 4분의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얘는 4분의 1씩 줄고 개수는 3개씩 늘어나니까 결국 계속해서 4분의 3씩 줄어드는 어떤 넓이들의 합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풀이 봐봐. 공비가 4분의 3이 나왔잖아. 그래서 답이 뭐야? 1-4분의 3분의 첫째 양 드디어 루트 3. 그리고 1-4분의 3분의 얘 몇 번 이짓했다 그랬어? 최종적으로 마지막 7번 나 이짓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결국 4분의 1일 거고 얘랑 올라가서 4분의 루트 3에다가 1-4분의 3의 7승이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지. 밑에 보시면 저랑 풀이가 똑같죠. 이게 예전에 한 17년, 15년 전에는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 나뭇가지가 이렇게 퍼져.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3개로 퍼져. 다시 여기서 3개로 퍼져. 여기도 똑같이 퍼져.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10번 정도 번식했을 때의 번식한 나무의 길이들의 합을 찾아달라고 했었어. 얘도 똑같아. 결국엔 첫 번째 번식했을 때 길이, 두 번째 번식했을 때 길이, 그리고 그게 몇 개로 늘었냐, 그 다음은 몇 개로 늘었냐. 그래서 걔를 절대 계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그게 몇 개 늘었어. 그래서 길이들의 등비수열, 개수들의 등비수열이 전체 등비수열의 공비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거였고요. 뭐 요거는 그냥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89쪽 한번 가볼게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오늘 실수한 거? 오늘 대실수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아내가 이제 아기 좀 출생신고 해줘 했어. 그 출생신고를 다 했지. 근데 다 하고 나 다 했어 하고 내가 밑에 단톡방 그 안에 카톡에다 뭐라고 올렸냐면 근데 신기하다. 출생신고하는데 아기 이름을 적는 칸이 없네?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출생신고면 아기 이름을 적는 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출생신고에 아기 이름을 적는 칸이 없네? 내가 나중에 가서 말해야 되나? 그랬더니 밑에 아내가 헉 이러는 거야. 왜? 그거 다시 봤지. 출생자에다가 내 이름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 내가 2025년 7월 12월생이더라고. 그러면 그 시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생연도가 한 명은 손호승인데 89년도에 태어났고 한 명은 손호승인데 2025년도에 태어났고 아빠랑 이름을 똑같이 그치? 그치? 그래서 갑자기 헉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봤지. 출생자 손호승 딱 돼 있더라고. 와, 갑자기 당황한 거야. 그래서 빨리 시청에 연락했지.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럼 이거를 지금 거부해 주겠대. 반려 처리해 주겠대. 반려해서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다시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나도 바보 아니냐? 아니 내가 왜냐면 너무 당당하게 말을 했어. 단톡방에다가 출생 신고했어. 근데 아기 이름은 안 적더라고. 그래서 아니 아기 이름을 안 적고 출생 신고가 가능해? 그래서 그러게 말이야 이랬지. 내가 단톡방 보여줄 수도 있어.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막 어떻게 내가 실수한 거지? 어떻게 내가 계속 올렸거든. 아무튼 오늘 대실수를 할 뻔했어요. 진짜 손호승 주니어가 태어날 뻔했네. 근데 그래도 되나? 아빠랑 아이랑 이름이 같아도 되나? 안 되나? 법적으로? 돼요. 돼? 근데 안 할 뿐 아니에요. 그치. 근데 한자도 똑같이 올렸거든? 내 한자랑 똑같이? 진짜 망할 거예요. 아, 그치. 큰일 날 뻔했어. 가야 되잖아요. 그치. 개명은 그렇게 돼야 돼. 개명하려면 법원 가서 사유까지 적고 다 해야 되더라고. 큰일 날 뻔했어, 우리 태호. 깜짝 놀랐네. 자, 가보도록 할게. 오늘 선생님의 첫 번째 실수였어. 두 번째, 오늘 실수한 거? 뭐 있지? 오늘 딱히 실수한 건 없어요. 아직 인생을 막 길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윗집이 인테리어에서요. 요즘 알람 시계가 9시예요. 9시부터 드릴질을 하는데, 와, 나 무슨 전쟁터인 줄 알았어요. 다다다다다다. 와, 깨는데, 나 깜짝 놀랐어, 오늘은, 정말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실수는 없는데, 오늘 한 거? 오늘 한 게 없어요, 근데. 하고 나서 수업밖에 안 해가지고,
출생신고 그거 한번 실수하고. 자, 등비수열도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SN을 알려주면 SM-를 통해서 빼서 우리가 누굴 찾을 수 있다?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요. SN이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면 사실상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거고 요 뒤에 상수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첫째 항부터 등차일지 두 번째부터 등차일지가 문제더라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등비수열의 합공식 좀 한번 써볼까요? 써볼게. 1-R분의 R-1로 쓸게. 오히려 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서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얘들아 어차피 얘는 다 상수예요. 얘도 상수고요. 그럼 얘도 한번 이거를 이렇게 이쁘게 좀 정리해 볼게. R-1분의 A1 그 다음에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분배 법칙 썼다 그러면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1으로 쓸 수 있지. 그럼 결국에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N이 어디로 가 있다? 지수로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N 자체가 혹시 어떤 상수의 지수로 가 있을 때는 걔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사실 너네 누가 질문했었지? 아까 앞에 문제 질문했을 때 요거 기억나세요? 아까 너네 한 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앞에는 이게 나중에 수열의 합가면이 있거든요. 요 앞에는 사실상 뭔지 아세요?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맞잖아.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뒤에는 뭐죠?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위에 지수가 N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얘는 등차와 등비가 따로따로 원래 있어야 하는데 얘를 그냥 한 번에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만약에 시그마를 씌우면 따로따로 계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신경 끄셔도 되고요. 지금 당장은 결국엔 N에 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 N에 관한 지수는 거듭 제곱은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 그리고 쉬는 시간 줄게. SN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모양꼴로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금 없나? 여기 있다. 필수 예제 15번 봐봐. 이런 모양꼴로 많이 나와요. SN은 5의 N승 빼기 1. 2번도 SN은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1. 어때요? 얘랑 모양이 비슷하죠. 단지 앞에가 1이면 1로 가는 거고 요 뒤에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1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국엔 우리는 여기서 SM-1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바로 M-1을 넣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뭐 할 거예요? 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지수는 아직 연습이 덜 돼가지고 요 빼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차피 B는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AN 자체가 작은 걸로 묶어달라 그랬으니까 A, R에 N-1승으로 묶으면 여기는 R만 남을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1만 남아서 얘가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일반항을 찾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뭐 바로바로 대입하면 답은 물론 나오겠지만 굳이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요 빼는 것만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뭐 하나 딱 질문해야지. 등차도요. 얘에 따라서 첫 장부터 등차냐 두 번째부터 등차냐가 있듯이 등비도요. 첫 번째부터 등비냐 두 번째부터 등비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곱하기 2를 해놓고 여기부터는 곱하기 3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요. 얘를 보고 우리 아까 SN도 얘 갖다가 너무 쉽게 첫 장부터 등차야 두 번째부터 등차야라고 알듯이 혹시 여기서도요. 첫째 항부터 등비일지 두 번째부터 등비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있습니다. 그 밑에 개념 플러스 해법에 대놓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R의 개수와 요놈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A와 B를 더했더니 0이냐
A와 B를 더했더니 0이 아니냐 갖다가 첫 장부터 등비냐, 두 번째부터 등비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대신 31번 한번 봐볼게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 페이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조금만 집중해줘. 31번에 1번 보면 SN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라면 일반항 찾아달래. 그럼 일단 일반항부터 찾아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겠죠? 그럼 A에는 자 암산 가능하세요? 둘 중에 얘가 더 작거든요. 작은 걸로 묶어주면 여기엔 3이 남고 뒤에는 빼기로 묶였으니까 AN 자체는 뭐가 나온다? 2 곱하기 3의 N승이다 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봐. 선생님, 얘 첫 장부터 등비예요? 두 번째부터 등비예요? 물어볼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할 실수가 뭐냐면 자긴 또 배웠대. 아,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제일 많이 할 실수가 3 앞에 1이네요. 맨 뒤에 마3이네요. 둘이 돼서 마이니까 0 아니네요. 얘 두 번째부터죠.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해. 안 됩니다. 얘가 무조건 첫 번째부터 등비일지 두 번째부터 등비일지를 따지려면 공비의 지수가 항상 n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긴 뭐죠? n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 모양을 살짝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지수에서 더하기는 뭐였죠? 그래서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수와 요 뒤에 있는 수를 뭐 하자? 더하자. 그랬더니 뭐 나와?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부터 등비다? 첫 번째부터 바로 등비니까 여기서 뭘 찾아달래? 일반항을 찾아달라 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부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얘를 써주면 되겠죠. 한번 검산도 해볼까요?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6.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요? 9 빼기 3이니까 6. 아무 문제 없이 나오죠. 따라서 이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해야지 무턱대고 앞에 맨 뒤에 상수 더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2번 제가 풀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치? 네. 자, 32번 봐봐. SN 봐봐. SN이, 그지같이 줬어요. 3 곱하기 2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K가 나왔어요. 자, 개념을 모르는 아이와 아는 애의 차이점 보여줄게. 모르는 애, SN-1 구해. 빼. AN 나왔지? AN에다 1 넣어. SN에다 1 넣어. 둘이 뭐 한다? 같다. 끝. 이게 웬만하면 개념만 잡혀있는 친구들. 근데 개념 플러스, 선생님, 저는 여기서 조금 응용까지 하면 문제에서 몇 번째부터 등비수열이래요? 첫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면 아까 요 A와 B를 더했더니 뭐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얘를 모양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유나야? 그치. 그럼 얘랑 곱해서 더하기 K죠. 첫 번째부터 등비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뭐 나온다? 0. 따라서 K는 끝났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도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입니다. 뭐를 줄여서 원리합계라고 할까? 그리고 그렇지. 원금과 이자를 더했다 해서 원리합계라고 해요. 그럼 원리합계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원금이 뭐죠? 그치. 다시 말하면 내가 매달 넣는 돈, 매년 넣는 돈, 나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그거에 해서 더 추가적으로 주는 이자인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월, 이율, 년, 이율에 대해서 먼저 또 알아야 돼요. 월이율은 뭐죠? 월마다? 그치. 월마다 주는 그 이자의 비율을 월이율이라고 하고 연이율은 1년마다 돈을 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예금이 뭐죠? 예금. 예금이 뭐냐면 예치해두다. 예치해둔 돈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금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은행에 한 번에 넣고 기다리는 돈을 우리가 예금이라고 해요. 그거랑 바로 상대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적금이죠. 적금은 뭐죠? 계속 일자로 계속. 그치.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래서 금이 우리 수학에서 이제 금은 말 그대로 돈을 뜻하는 거니까 돈을 쌓는다. 그래서 내가 매달 돈을 넣을게요. 매년 돈을 넣을게요를 우리가 바로 적금과 예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게 나올 텐데 바로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럼 기수불과 기말불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기수불은 불은 지불하다의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기수랑 기말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기간의 처음과 기간의 말이다라고 보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월급날이 5일이야. 그러면 5일이면 내가 돈을 받자마자 만약에 제가 은행에다가 바로 적금을 부을게요 라면 만약에 매달 초에 돈을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기수불이라 그래. 그래서 얘는 매월 초 또는 매년 초를 우리가 기수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말불은 딱 봐도 아시겠죠? 매월 말 또는 매년 말 요런 거를 우리가 바로 기수불, 기말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상 원리합계를 잘 하려면 요것만, 요 용어들만 잘 알고 있으면 일단 끝났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수불은 매월 초에 돈을 넣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 이제 여기서 재미난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기수불부터 한번 가볼게. 기수불.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이후로 항상 은행 가서 가입을 할 땐 기수불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기말불. 자, 25년 1월 1일이 됐습니다. 제가요, 내가 은행이야. 민유가 고객이야. 민유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잠깐만, 선생님 안 가르친 게 있어. 바로 단리와 복리. 자, 우리 영어에도 단수, 복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자를 한 번만 준다, 이자를 중복해서 준다. 그래서 단리와 복리라고 해요.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다 뭐였는지 아세요? 복리였어요. 나라가 너무 잘 살았거든. 근데 지금은 모든 은행이 다 단리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단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거야. 민유가 나랑 계약을 했어. 매달 10,000원씩 나한테 주겠대. 그리고 나는 이자를 50% 주겠대. 그러면 첫 달에 민유가 10,000원을 나한테 줬어. 그럼 나 민유한테 얼마 줘야 돼? 이자를? 5,000원 줘야 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달에 민유가 또 10,000원을 은행에 넣었어. 그럼 이제 지금 민유 통장에는 얼마가 있죠? 25,000원이 있죠. 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난 이러는 거야. 그래? 또 10,000원 넣었어? 10,000원에 대한 5,000원. 넣었어. 다음 달에 또 10,000원을 넣었어. 그래도 난 이자를 5,000원 주는 거야. 그래서 단리는 뭐냐면 너가 넣은 돈에 대한 50%만 주겠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단리라고 해요. 그럼 꼴랑 3개월 지났을 때 총 버는 돈이 얼마예요? 45,000원에 3달이니까 45,000원을 일단 돈으로 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자는 15,000원만 더 추가적으로 번 거밖에 없어. 근데 복리는 뭐냐면 잘 봐. 민유가 또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이율은 50%래. 자, 첫 번째 5,000원 줄게. 그 다음 달에 민유가 10,000원을 또 넣었어. 그럼 물어볼게. 민유 통장에 얼마 있어? 25,000원에 대한 50%를 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 달에 10,000원을 줬어. 민유 통장에 얼마 찍혀 있어? 30,000원에다가 47,500원에 대한 50%를 주는 거야. 그럼 얼마? 28,750원. 와, 봐봐. 3달만 지나도 벌써 30,000원에다가 17,000원에 거의 50,000원 돈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거야. 왜 복리냐? 이거 누가 준 거야? 내가 줬지. 근데 그 돈을 민유의 자산으로 잡고 그 돈에 대한 또 이자를 줘버렸잖아. 내가 준 돈인데 내가 준 돈으로 민유가 돈이 뿌른 건데 그거에 대한 50%를 주니까 내가 이자를 중복해서 줘버렸다. 내가 준 이자에 이자까지 줘버렸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늘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옛날엔 다 복리였어요. 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대충 한 100만 원씩만 넣었어도 막 1년 뒤면 거의 몇 천만 원씩 돈을 벌었는데 이랬다가는 은행 파산하겠죠. 내가 돈 이자 주고 내 돈에 그 돈까지 이자를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단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기수불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25년 1월 1일에 누구로 할까? 상우로 하죠. 상우야, 너 나한테 얼마를 줄래, 매달? 아이, 너무하잖아, 그건. 10,000원으로 하자. 아이, 그래. 아이, 남자가 이렇게 쪼잔하냐? 1,000원이야.
근데 내가 이자를 똑같이 50% 까이껏 줄게. 됐지? 자, 그래서 상우가 1월 1일에 나한테 1,000원을 입금했어. 그럼 나는 1월 2일에 진짜 상우가 나한테 1,000원 줬네. 띠리링 하고 500원을 이자를 줬어. 자, 그 다음 달이 됐어. 2월 1일이 됐어. 상우는 약속한 듯이 나한테 또 1,000원을 줬어. 단위로 일단 계산할게요. 잘 넣었네. 또 500원을 이자로 줬어. 근데 500원을 얘한테 준 거예요. 상우한테 주는 거지. 상우 통장에 꽂는 거지. 이자니까. 아, 내가 은행이야. 자, 근데 내가 상우랑 언제까지 이 계약을 하기로 했냐면 1년만 계약하기로 했어. 그럼 이제 상우는 매달 아주 착실하게 3월 1일, 4월 1일, 점점점 마지막 12월 1일에 드디어 마지막 1,000원을 넣었어. 그럼 나는 12월 2일에 상우가 돈을 넣었으니까 마지막까지 500원을 이자로 줬을 거예요. 그래 놓고 띠링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우가 저 돈 다 주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1,000원은 총 몇 번 부었어? 12번. 그럼 12,000원은 사실상 상우 돈이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받은 돈 플러스 뿌른 돈은 500원씩 몇 번? 12번. 그래서 12 곱하기 500 해서 얼마? 6,000원을 추가적으로 벌어서 총 18,000원의 돈을 벌어들인 게 상우야. 그치? 근데 내가 이랬던 거야. 이번에 유나가 왔어. 상우랑 똑같이 돈을 벌 생각으로 돈을 똑같이 1,000원씩 부을 건데 유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저는요, 매달 초에는 돈이 없고요. 제 월급이 매월 말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매월 말에 돈을 드릴게요 라고 했어. 그래서 25년 1월 31일 날 처음으로 유나는 나에게 1,000원을 줬어. 그럼 나는 언제 이걸 확인해? 2월 1일에 확인을 할 거야. 그럼 나는 2월 1일에 500원을 지급을 했어. 자, 그 다음 달에 약속한 듯이 2월 28일에 유나는 또 1,000원을 입금했고 난 3월 1일에 똑같이 이자를 입금할 거야. 자,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맨 마지막 12월 며칠? 31일에 똑같이 유나는 1,000원을 입금했죠. 근데 나랑 유나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 자, 26년 1월 1일에 나랑 유나는 계약이 종료된 상태예요. 종료가 됐어요. 내가 이자 줘야 돼요? 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가 12월 31일인데 얘들아, 사실상 왜 이 1,000원씩 은행은 돈은 받아서 뭐 하는 작업이지?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이자를 버는 건데 유나는 12월 31일에 넣어놓고 하루 있다가 돈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는다고요? 그 은행 입장에서 손해거든요. 왜? 유나가 준 돈 갖다는 나는 어디에 투자할 수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유나가 12월 31일에 돈을 줘도 나는 1월 1일에 유나가 바로 전날 돈 들어왔네? 나는 계약 끝났어. 안 줄래. 그럼 사실상 유나는 이자를 몇 번밖에 못 받아요? 11번밖에 못 받아요. 이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수불이 유리해요. 기수불로 뭐든지 적금이든지 예금이든지 해야 사실상 이자를 한 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등비수열. 그치? 등비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왜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월 1일에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 1,000원을 내가 1년 동안 묵혀둔다라고 해봐. 그럼 이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다음 달에 주고, 다음 달에 주고, 다음 달에 주니까 이 1,000원은 쭉 지나서 1년 뒤에 어떤 돈의 가치를 갖고 있죠? 바로 1,000원에 대한 1 플러스 R의 12승의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1,000원을 바로 이자를 500원 주는 게 아니라 500원을 12번에 나눠서 준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1,000원을 첫 달에 받은 1,000원을 12개월 동안 묵혀두면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12승의 가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2월 1일에 1,000원을 주면 얘는 이자를 몇 번밖에, 이걸 묵혀뒀다고 하면 얘는 이자를 몇 번밖에 못 받아요? 11개월 묵혀둔 거잖아. 그럼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11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다음 달이면 당연히 1 플러스 1,000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승? 10승. 뚜두두두두두두 가면
맨 마지막 12월 1일에 1,000원을 주면 한 달은 어쨌든 묵혀두잖아. 얘들아, 12월 1일에 주면 난 12월 3일에 해외에 투자할 거야, 이 돈을. 그래서 돈을 벌 거야. 돈을 벌었으니까 얘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매월 초에 주면 나에겐 한 달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이 돈 갖다 돈을 불릴 수 있으니까 이자를 주는 거야. 초에 넣었으니까. 그럼 이건 묵혀둔 돈이 얼마야?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모든 돈을 다 더한 게 바로 마지막에 상우가 타는 돈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1 플러스 R에 뭐로 갑니까? 등비 수열로 가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공비가 뭐가 돼요? 1 플러스 R이 되죠. 그럼 아까 우리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뭐였어요? 합공식 R-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공비가 뭐로 바뀌었어요? 1 플러스 R. 그리고 원금, 얘 매달 얼마 넣기로 했어요? 1,000원이죠. 그거를 내가 A1이라고 할게. 여기서 A1은 드디어 얘가 매달 넣는 돈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R 넣으면 뭐 나옵니까? 없어져서 R분의 내가 매달 넣는 돈 1 플러스 R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1이다. 거기 공식 봐보세요. 기수불 공식. 어디 있냐면요. 291쪽에 매년 초 봐보세요. 공식. 매년 내가 뭐부터 했지? 기수불부터 했다. 미안. 내가 기수불. 자, 얘 봐야 돼. 이거 첫째 항. 미안. 첫째 항을 잘못했지. 1,000원 곱하기 1 플러스 R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첫째 항이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수불 공식 봐보세요. 제가 쓴 거랑 어때요? 똑같죠. R분의 A 플러스 1, A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등비 수열의 합에서 공비 대신에 1 플러스 R이 들어갔고, 첫째 항이 첫 달에 넣은, 마지막 달에 넣은 1,000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기말불 봐봐. 기말불은 쭉 가다 보면, 자, 첫 달에 이자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 R분의 A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자, 차이점이 뭐예요? 자, 12개월 지났다고 쳐봐. 12지. 근데 얘는 1 플러스 R이 하나 더 있으니까 몇 번 받은 거야? 13번 받은 거지. 근데 얘는 몇 번 받았어? 12번밖에 못 받지. 정확하게 한 번 차이 나지. 그래서 얘가 공비가 하나 차이 나는 거야. 기수불하고 기말불이랑. 아까 얘는 12번 받았고 얘는 11번 받았거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기수불과 기말불 공식을 알아두는 게 좋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요게 조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막 설명이 주저리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SN 보시면 첫째가 A 곱하기 1 플러스 R, 두 번째는 1 플러스 R의 N승, 2승, 3승, 4승, 5승. 이게 뭐다? 첫 달에 넣은 돈을 묵혔다면, 두 번째 달에 돈을 넣은 걸 묵혔다면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필수예제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자, 필수예제 16번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월이율이 몇 퍼센트래요? 2%지. 근데 물어볼게. 2%라고 풀면 안 되고 여기서 비율은 100분위로 나타나셔야 돼요. 100분의 2로 써야겠죠. 0.02. 자, 그럼 시작할게요. 매월마다 복리로 매월 몇? 그럼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자, 기수불 공식 뭐였었지? 이자 한 번 더 받는 케이스지.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기수불 공식이었어. 그럼 시작할게. R이 뭐지? 원금 얼마씩 넣었는데 얘? 2만원. 2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2니까 1.02. 1.02에 몇 승? 몇 년 동안 부을 거래? 매월 초 몇 개월? 2년 후면 몇 개월이야? 24개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자, 근데 끝에 무조건 알려줘요. 1.02에 24승은 뭐로 계산하래? 1.61로 계산하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그럼 시작할게. 둘이 1 빼면 0.61. 공 2개 가고 공 2개 가고 2로 약분. 그럼 최종적으로 102 곱하기 0.61. 이해 가세요? 그러면 사실상 61 곱하기 이거 102 해볼게 그냥. 그럼 2, 0, 1, 12, 1, 6. 그러면 6, 2, 2, 2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원 단위를 뭐 했어요? 그냥 2라고 썼죠. 근데 어차피 소수점 몇 개죠?
그러니까 어차피 62.2에다가 뭐 곱하면 돼? 10,000원 단위 곱할 거잖아. 그러면 공 몇 개만 없애면 돼? 2개만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답은 일십, 백, 천만, 10만, 62만 2천원. 약으로 말하면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이해 가세요? 진짜로?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돼.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 34번 한번 풀어봐봐. 오히려. 34번. 원리학계가 재밌지 않아요? 은행원 되실 분 없어요? 약살기. 아, 좋아요. 저의 꿈을 이뤄주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난 전공과를 안 나왔잖아, 근데 다. 난 피트를 봐야 되는데. 너네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그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돈을 모을 때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에어팟을 사려면 매달 얼마씩 이렇게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율이 빵 프로니까. 자, 같이 한번 가볼게. 지금 이 문제는 거꾸로야. 어떤 사람이 5,700만 원짜리 뭘 사고 싶나 봐, 자동차를.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 매달 10%인 걸로 매년 말에 내가 이걸 20년 동안 얼마씩 부어야 내가 20년에 짠 하고 은행 가서 돈 주세요. 저 차 사야 됩니다 하고 5,700만 원짜리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지. 그럼 시작할게. 기수불이야, 기말불이야? 기말불. 왜? 매년 말이라 그랬거든. 그럼 시작할게. R분에 나 얼마씩 넣을지 아직 안 정했어. 1 플러스 1, 0.1에 몇 년? 20년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문제가 매년이, 왜? 연이율이잖아. 연이율이면 연수를 쓰는 거고, 월이율이면 너가 말한 대로 240개월로 써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총 얼마나 쓰면 좋겠대? 5,700만 원. 근접하면 좋다 이거지. 딱 떨어지면 땡큐고 이것보다 한 1, 2만 원 많아도 상관은 없는 거고. 그럼 계산해 볼게. 얘를 몇으로 계산하래? 6.7. 1 빼면? 그리고 0점에 날리면? 오케이. 그럼 57 곱하기 K가 5,700만 원이니까 못해도 얘는 매달 얼마나? 100만 원씩. 100만 원씩 20년으로 10%인데 가야 와, 그나마 20년 지나서 5,700만 원 모아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돈 모으기 힘든지 알겠지? 너네가 지금 회사 취직해서 한 250 버는데 100만 원을 10%가 어딨어요, 지금 은행에. 많아야 한 5%, 7%인데 20년을 부었더니 20년 너네 이제 시집 갈 때쯤 5,700만 원 모아서 갈 수 있는 거다. 상호야, 택도 없다.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할 거냐, 민우야. 우리 나중에 가려면 돈 엄청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자, 사실상 여기가 진도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숙제 검사하고요.